안녕하세요. 네, 구강사 안한섭입니다. 2025년 출제기조 전환되는 국어 예시 문제 2차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동영상으로 알려져 있는 강사들 중에 아마 제가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출제 유형이 이렇습니다. 2024년 지방주 문제 이렇게 냈고요. 1차 예시 이렇게 냈고 2차 시험 문제 이렇게 냈습니다. 뭐가 최초냐? 과연 한자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현대문학, 고전문학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해줄게요. 알겠죠? 먼저 2차 예시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풀게 했는데 14%만이 20분에 풀었고요. 나머지는 풀지를 못했습니다. 역시 1차 예시 문제하고 2차 예시 문제도 마찬가지로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냐, 제 시간대로 다 푸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점자가 14%가 아니고 20분에 딱 푼 사람, 마킹을 포함하지 않고, 마킹 포함하면 더 걸리겠죠. 그래서 푼 사람만이, 제 시간에 푼 사람만이 14%라는 거지. 나머지 인원들은 풀지도 못했다, 시간 안에.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고, 시간을 단축하려면 독해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문법과 논리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바로 답변해 볼까요? 한자하고 문학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실하게 답변 드릴게요. 대부분 공당이가 됐건 다른 어떤 매체가 됐건 내년도 한자가 나와요, 문학이 나와요, 답변을 안 합니다. 언급을 안 해요. 왜? 모르니까요. 언급 안 합니다. 결국 인사혁신처에서 1차 문제를 공개할 때, 1차 예시 문제 공개할 때 뭐라 했냐면,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출제했다 라고 했는데, 2차 예시 문제를 보면 문법이 3문제에서 1문제로 줄고, 논리가 3문제에서 2문제로 줄었습니다. 어휘는 1문제로 줄었고요. 독해는 무려 4문제가 더 늘어서 16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1차 예시 문제가 실제 시험과 동일하단 말은 문항수가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죠. 문항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문항수가 문법이 딱 몇 문제,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우리가 아는 걸 보면 실제 시험 유형과 유사하기가 맞겠죠. 말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1차, 2차를 공개한 이유를 알겠죠. 1차를 공개하는 것은 문법이 몇 문제, 독해 몇 문제, 이게 아니고 그 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출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왜 한자하고 문학은 어떻게 되는지를 답변 드릴게요. 2차 예시 문제가 공개된 날 너무 답답한 겁니다. 강사 입장에서 도대체 한자하고 문학을 가르쳐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못 참겠어요. 그래서 최후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예시 문제가 공개된 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습니다. 답변해달라. 실명을 걸고, 강사인데 도대체 학생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달라라고 해서, 그게 답변 기간이 누가 답변해야 될지 국민신문고에서 인사혁신을 넘기고, 인사혁신에서 출제과를 넘기고, 출제 담당 주무관을 정해진 과정이 일주일 걸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메시지가 옵니다. 접수가 잘 됐고, 민원 처리가 잘 됐고, 담당자 누구에게 갔습니다. 그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왔어요. 그리고 귀하의 답변은 어쩐다 2주 안에는 해주겠습니다. 2주 지나도 안 됐습니다. 오늘이 딱 2주째입니다. 실은 어제가 2주가 된 거죠. 어제가 휴일이었죠. 그래서 오늘 답변이 정확히 왔어요. 실명으로 해서 왔는데 그 답변을 읽어줄게요. 엄청 길어요. 근데 확실만 따지면 한자와 문학, 국어의 특정 분야를 출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한자와 문학, 그 국어의 모든 특정 분야를 출제에서 배제하는 게 아니래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배제한 적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게 고전 문법이라 하더라도, 문장 보호를 하더라도, 이해돼요?
모든 국어의 출제 범위 냈던 것이 배제한 건 없대요. 배제한 건 없고 다 하긴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런 식으로 유형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추가 질문 어떻게? 그 사람 전화번호를 썼다니까? 전화해서 공개했죠. 그러면 출제를 어떻게 하신가요? 수능처럼 합숙해가지고 출제위원이 문제를 만든가요? 아니면 문제은행식으로 한가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어요? 문제은행으로 출제합니다. 예측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은행 출제 방식은 예전부터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출제를 문제은행 방식에서 출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은행 출제 방식, 문제은행 출제가 뭔지 알아요? 출제 교수가 합숙해가지고 막 공부하고 낸 게 그게 아니고 이미 문제는 뽑아져 있어요. 100문제, 1000문제, 10,000문제 뭐 엄청난 많은 문제가 서버에 저장이 돼 있다고요. 이해돼? 그러면 문항 1번 문법의 어떤 파트 대단원, 소단원, 중단원, 소단원 세 개 있죠. 대단원 현대문법, 중어문 규정, 소단원 어문규서 뭐 공공어 바로쓰기 또는 어법 등등등 띄어쓰기 등등등 이걸 쳐. 문항의 상중하 난도를 입력하래. 그럼 쭉 나옵니다. 문장의 길이 정의해서 딱 이렇게 치면 쭉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뽑는 겁니다. 다만 그 서버 컴퓨터가 사이버 고객센터 그 안에가 있기 때문에 출제위는 들어가야 돼요. 그 방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단말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합숙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돼요? 이미 출제는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따로 낸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 문학이 출제에서 배제된 적은 없다가 답이에요. 나올 수는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식은 안 된다겠죠. 지식이나 암기는 안 된다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나 문학이 지식이나 암기가 아니고 즉 한자를 외워라가 아니고 어휘 차원에서 내지 않겠어요? 한자 표기가 맞냐? 이건 암기죠. 그게 아니고 한자를 써주는데 어휘 차원에서 내지 않겠냐?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게 암기 위주가 아니고 이게 배제된 적은 없다. 그리고 추가로 뭐라 했냐면 시험별로 시험 출제위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말이죠. 출제위원회에 따라서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시험 출제위원과 유사하기가 맞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파트가 안 나온다 말은 틀린 말입니다. 배제된 적은 없다. 다만 이런 기준이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아하 한자 문학을 그렇게 내구나라는 것으로 끝이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2차 예시 문제를 설명을 하고 대비 방법 이거는 이제 카메라 끄고 나중에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시간에는 외부인을 위해서 2차 예시 문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달라진 게 있는데요. 공무원 시험이 2019년이 핵심이었거든요. 2019년이 뭐한 날이냐면요. 독해가 엄청 늘어가지고 2019년부터 독해가 엄청 늘어났어요. 독해가 늘으면 많죠. 그죠? 2019년부터 지면이 늘어났어요. 4페이지. 그래서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항상 4페이지 시험 출제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1차 예시 문제 몇 페이지야? 4페이지. 근데 2차 예시 문제는 5페이지가 나왔죠. 방금 풀었는데. 이게 특이해요. 공무원 시험 역사상 가장 많은 페이지가 나왔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 그러면 1차 때는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했는데 1차 때는 4페이지, 2차 때는 5페이지야. 그러면 출제위원회에 따라서 4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5페이지가 될 수 있겠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독해가 늘어남에 따라 페이지가 늘어나는 그 분량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이해돼요? 그러면 다른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짧은 게 아니고 길게 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길이에 대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도 핵심입니다. 그래서 2차 예시가 가장 큰 게 뭐야? 5페이지가 늘어났다. 최초입니다. 5페이지가 간 것은 너무했죠. 최초입니다. 일단 이렇게 됐고요. 문항수가 확정된 건 아니다. 문항수가 확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공공언어 바로쓰기 원칙 수정한 것. 나중에 특강을 하면
제가 들으면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문을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뒤에 예시가 많아서 그렇지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이거 공부 안 하면 안 돼. 왜? 1차에서도 1번 문제가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2차도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연속 1번 문제. 그럼 시험에 거의 90%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사가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을 안 가르쳐주면 문제가 있는 강사죠. 업무 중에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걸 뽑아다가 통째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알겠나요? 자,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야? 주어와 소수로 호응 그랬습니다. 기억 능동과 피동 관계를 정확하게 사용해요. 능동은 스스로 하는 거, 피동은 당하는 거. 결국 의도가 있어가지고 지가 할 때는 능동, 의도가 없이 당할 때는 피동. 1번,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몇 명을 선출되었다. 몇 명을 선출했다죠. 선출되다는 피동이니까 목조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몇 명이 선출되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따라서 능동과 피동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몇 명이 선출되었다로 고치는 게 맞죠. 2번. 니은이 뭐냐면 중의적인 문장을 사용하지 않은 중의적 문장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시장은 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거를 니은에 따라 시장은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논의했다로 수정한다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민경이 엄마와 국어 선생님은 결혼했다. 충격적이죠.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사실이야 거짓이야? 사실이죠. 얘가 민경이거든.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였죠? 국어 선생님이 남자는 난데 나하고 민경이 엄마하고 결혼했대.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럼 이 씨가 딸이게요? 이거잖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죠? 신부 신랑으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나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민경이 엄마 결혼했대? 결혼했어요. 국어 선생님 결혼했대? 결혼했어요. 유부남이에요. 유부녀 유부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경이 엄마도 결혼하셨고 국어 선생님도 결혼했어. 결혼한 거지 따로따로. 이게 따로따로냐 아니면 신랑이시고 함께냐 중의적이 아니야. 중의적이죠. 이게 와가 때문에 중의적이구나. 와가 중의적. 그러면 고침편을 봐봐. 고침편을 보면 시장은 건설업계 관계자 와 그랬죠. 들과 시민안전 관해서지. 그러니까 건설 관계자들과 함께 시민안전 논의했는지 아니면 시장이 건설 관계자들 이것도 논의하고 시민안전 이것도 논의하고 두 가지를 논의했다 뜻이에요. 그래서 중의적이죠. 그러니까 2번은 고친 표현이 중의적이에요. 고치기 전에는 중의적이지 않았죠. 고치기 전에는 아무 중의적이 안 했는데 고친 표현이 중의적이 된 거예요. 답이 2번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서 이걸 이렇게 고친다. 예문이 있거든. 그거를 봐야죠. 순서가 바뀌면 틀린 거죠. 디귿입니다. 공공언어 바로 쓰기 디귿을 보면 수식어와 피수식어 관계를 분명히 표현하라. 수식어는 뭐죠? 꾸며주는 말. 피수식어는 뭐죠? 꾸미를 받는 말. 분명하게 표현하라 라고 했는데 3번 볼까요? 5kg 정도의 금 보관함. 5kg 정도의 금 보관함. 자, 수식어 피수식어 관계 분명하게 5kg 정도의가 관역조사니까 금을 꾸몄죠. 5kg 정도 금을 보관한다. 근데 5kg 정도의가 보관함을 꾸몄다고 생각하면 보관함 무게가 5kg 정도야. 말 되죠? 그래서 이런 뜻으로 한 게 수식어와 피수식어가 분명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고친 표현 볼까요? 5kg 정도를 담은 보관함이니까 5kg이 뭐야? 금이지. 금 무게죠. 그래 고친 게 맞구나.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대등한 구조를 보여주는 표현사는 고나 와, 과 접속될 때는 대등한 관계를 대등해야 돼. 와, 과, 고를 기준으로 대등해야 돼. 4번 볼까요? 음식물의 신선도 유지 와를 동그라미 치면 신선도의 유지야. 그러면 명사지. 그러면 부패까지 같아야 되지.
가로 닫으면 부패를 방지하면 되지만 유지를 방지한다가 안 되죠. 그래서 고친 표현으로 유지하고 부패를 방지한다가 맞죠. 그래서 고친 표현이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인데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마지막에 염병은 있죠. 그죠? 염병할 때 염자가 무슨 염자야? 염색할 때 색깔을 물든다 그러면 염색이죠. 그럼 염병은 뭐야? 병으로 물드는 겁니다. 물들었네. 여기서 실로 옮겼네. 그래서 염병이란 말이 전염성에 주목한 거. 이 사람이 걸려서 저 사람까지 물든 거야. 아, 전염성에 주목한 이름이 뭐야? 염병이구나. 그랬지? 근데 2번 보세요. 선지 2번 보면 역병은 질병의 전염성에 주목해요? 아니죠. 전염성에 중요한 건 뭐라겠어? 염병이었죠. 그러면 역병은 뭐에 주목하여 붙여진 이름입니까? 역병 어디 있나요? 역병. 두 번째 문단. 예를 들어 역병은 사람이 고된 일을 치르듯 병에 걸려 고통스러운 상태. 아, 그러니까 어떤 상태죠. 고통스러운 상태구나. 그 역병이구나. 알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다음 거는 중심 내용. 자, 이게 특이한데요. 1차 예시 문제에서는 중심 내용이 한 문제도 없었어요. 근데 2차 때는 중심 내용이 두 문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심 내용 뭐야? 중심 내용이나 그 사람의 주장. 1차 때는 그 사람 주장을 안다고 생각하고 비판했거든. 강화한다, 약화한다. 근데 2차 때는 중심 내용이나 주장을 물어보는 게 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는 것 중에 분석해 보니까 그게 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용 일치 문제, 추론, 비판력, 문단 순서 다 내지고 뭐 또 낸다고? 중심 내용, 주장 이런 것도 낸다. 그래서 특정한 파트가 빠진 게 아니라고요. 다 낼 수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 넣은 거죠. 중심 내용은 문단이 총 두 개가 있지. 앞에 문단이 있을까? 뒤에 문단이 있을까? 뒤에 문단이 있겠죠. 그렇죠? 맨 마지막에서 맨 마지막 거기 두 번째 문장. 삶을 살아가면서 찾았나요? 삶을 살아가면서 돈의 욕망이나 성적 욕망만이라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돈 욕망, 성적 욕망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낭패를 당하거나 망신을 당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낭패나 망신 안 당하려면 뭐 하라고? 돈 욕망, 성적 욕망을 어쩌라고? 다스리라고. 그다음 봐봐. 인간에 대한 플라톤의 통찰력과 삶에 대한 지혜는 현재도 유효해. 지금도 유효해. 그럼 지금도 어쩌라고? 낭패를 당하거나 망신 안 당하려면 돈에 대한 욕망도 다스리고 성적 욕망을 어쩌라고? 다스리라는 게 이 사람 주장이잖아. 다 몇 번이야? 3번이죠. 다만 중심령이 살짝 바꿔놨네. 주장을. 알겠죠? 그리고 역시 중심령 찾기는 뒷부분에 있구나. 4번입니다. 기억부터 이율 중 어색한 곳을 찾아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은, 자,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라. 랑구하고 파롤이 있는데요. 언어는 랑과, 한번 읽어볼까요? 언어는 랑과 파롤로 구분할 수 있다. 랑그는 머릿속에 내재되는 추상적인 언어. 랑그가 머릿속에 내재되는 추상적인 언어래. 추상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느낄 수 없는 특정한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기호책입니다. 반면에 파롤은 구체적인 언어입니다. 파롤은 결국 뭘까? 추상적인 언어는 랑그이고 파롤은 구체적인 언어. 그랬네. 랑그는 뭐야? 추상적인 언어고 파롤은 구체적인 모습이네. 의사통일에 랑그를 사용하는 개인적인 행위로 랑그를 사용하는 개인적인 행위. 그러면 개인적인 행위는 개인적인 것은 랑그야 파롤이야? 파롤이죠. 얘는 뭐야? 개인적이죠. 그러면 얘는 뭘까요? 일반적이겠네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랑그가 뭐고 파롤이 뭘까요? 우리가 배웠던 단어 중에. 기억 안 나나요? 좀만 더 읽어볼까요? 언어학자들은 흔히 랑그를 악보의 비유, 파롤은 실제 연주의 비유, 실제 연주. 자, 그러면 악보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막 있잖아. 이렇게 문체가 있잖아. 근데 악보는 다 똑같이 있지. 근데 실제로 연주는 연주가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다르지 않냐? 그럼 악보는 추상적인 거잖아. 실제로 청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거잖아. 그러면 악보니까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야. 누구에나 해당이 돼. 근데 실제로 연주는 사람마다 다르고 구체적인 소리로 나오는 거지. 자, 이 중에서 음성은 랑그일까요? 파롤일까요? 음성이 뭐라겠죠? 사람의 목소리 그랬지. 음성은 랑그야 파롤이야? 파롤. 추상적인 기억력은 뭐라 그래? 음운과 음성의 차이죠. 이거는 심화 완강할 때 했던 단어입니다. 음운과 음성의 차이. 그래서 음운은 기억력 디귿율이야. 아야 의야. 이거는 누구나 다 있는 거야. 안 보여. 근데 이걸로 기억에다 아 하면 아 가를 소리 내면 이거 내가 뭐라고 했어? 기억과 아는 음운이지. 기억이란 음운, 아라는 음운이잖아. 자, 이게 뭐다고? 음운이잖아. 근데 내가 아라고 낸 거하고 이 친구가 아라고 낸 거하고 소리는 조금씩 다르지. 이 음성은 다른 거죠. 음은 누구나 다 있는 거지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몰랐으면 랑그는 악보에 비유하고 파롤은 실제 연주잖아. 그러면 설계도가 있어. 설계도가. 그 설계도에 맞춰서 건축물을 지었어. 그러면 설계도는 랑그야 파롤이야? 랑그. 지은 건물은 파롤. 설계도는 다 똑같지만 건축가에 따라서 파롤, 건축물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그겁니다. 그러면 1번 기억 랑그를 실제 연주에 비유하고 파롤을 악보에 비유하곤 하는데 맞아 안 맞아? 고치는 게 맞지. 2번 니은 랑그는 고친 표현 선지. 랑그는 실제 상황에 맞춰 표현하는 언어의 본질적인 모습이야.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복체 맞지. 디귿 실제로 발음되는 제각각 소리값이 뭐야? 랑구냐? 그게 파롤이죠. 그잖아. 디귿 보면 적자를 수정하면 돼 안 돼? 그거 잘못 고쳤지. 4번 랑그가 언어 능력 파롤 능력과 수행 나온 게 수행 아니냐? 그러면 뭐 어떻게 고쳐야 되죠? 자, 1번 기억 보세요. 랑그가 실제 연주 파롤이 악보야? 아니죠. 그 반대지. 잘못 말했네. 반대죠. 그죠? 1번 틀렸고. 2번 니은 랑그는 여러 사람 표현하는 어느 본질적인 모습 여러 상황에 맞춰 변화하는 본질적인 것을 변화하지 않는 거지. 이게 틀렸죠. 그죠? 3번 디귿 실제로 발음되는 제각 소리값은 랑그가 아니고 뭐예요? 파롤이겠죠. 답은 몇 번이야? 4번이네요. 5번입니다. 다음 번 핵심. 자, 핵심 논지 이것도 추가된 거지. 이게 뭔데? 중심 내용. 주장을 물어본 게 아니고 핵심 논지, 줄거리, 요약이 뭐냐를 물어봅니다. 요약하시오. 주장을 물어본 게 아니고 핵심 논지 뭘 말하고 있냐. 첫 번째 문단. 판타지와 SF의 차별성은 그랬지. 그러면 판타지와 SF의 차별적인 걸 말하는 거 아닌가? 두 번째 문단. 결국 판타지는 찾았나? 찾았지? 결국 판타지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한 의미. 자, 거기 몇 줄? 결국 판타지에서는 몇 줄? 결국 판타지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해. 이미 알고 있는 것 중에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해.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한 의미. 그러니까 판타지는 알고 있는 것 중요한 게 아니야. 새로운 게 더 중요해. 끝. 그 다음 이와 달리 SF 쭉 해놓고 마지막 이처럼 SF에서는 밑줄. 이처럼 SF에서는 밑줄 뭐야? 어떤 새로운 것이 등장했을 때 그 낯섦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다음 뭐야? 그것을 밑줄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인식의 틀로 끌어다 재조정하는 과정을 요구해. 그러니까 SF에서는 인식의 틀로 끌어오는 재조정 과정이 필요한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야 되지 않냐? 그게 몇 번인데요? 4번이죠. 요지. 그래서 핵심 논지, 요약,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이 들어갔구나. 이거 어렵지는 않습니다. 빨리 푸는 게 중요하죠. 6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 로빈 후드는 14세기 후반인 몇 년도 끈 작품 뭐예요? 최초로 등장해. 자, 14세기 후반에 최초로 등장해. 로빈 후드가. 최초 등장한다고.
그러면 로빈 후드가 14세기 후반에 작품에 총 등장하니까 그 전에 있었겠지. 당연한 거 아닌가? 그죠? 로빈 후드 이야기는 주로 숲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숲에 사는 로빈 후드 무리는 사슴고기를 중요시하는데 당시 숲은 왕의 영지였고 사슴 밀렵 범죄야. 왕의 영지에는 사슴에 대한 밀렵을 금지하는 법은 11세기 후반 잉글랜드를 정복한 윌리엄 왕이 제정한 것으로 아마도 로빈 후드 이야기가 그 이전 시기로까지 거슬러야 하던가 11세기 후반 이전은 아니다고 100%. 그러면 11세기 후반에서 14세기 후반 이전이겠지. 근데 또한 이야기에서 셔워드 숲을 한 바퀴 돌고 봐봐. 로빈 후드를 만났다고 하는 국왕 에드워드. 자, 로빈 후드를 만났어. 국왕 에드워드가. 근데 몇 년에? 1407년에 즉위하여 20년간 재위했어. 2세의 가능성이 크다. 1세, 3세까지 에드워드 국왕 가운데 이지영 순례 기록이 있는 사람은 에드워드 2세뿐이야. 그러면 결론? 에드워드 2세가 있었을 때의 로빈 후드 이야기 배경이지. 그럼 에드워드 2세가 언제 즉위했어? 1307년에 즉위 20년간 즉위했지. 그러면 1300년대 초 아닌가? 1300년대 초니까 14세기 전반이죠. 다 몇 번이야? 3번임을 알 수 있죠. 이런 거는 독해 능력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이게 사고력입니다. 이런 사고력을 평가하는 거구나. 알겠죠? 그래서 이게 빈칸 추론이죠. 어떻게 보면 빈칸 추론이 시험에 나와. 1차 때도 빈칸 추론, 2차 때도 빈칸 추론 꼭 나오. 그럼 우리는 뭐야? 빈칸 추론도 공부를 해야 함. 7번 문맥. 잘 보면 뭐라 했지? 우리가 그 찾으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저런 있나 보세요. 나에 숨겨져 있죠. 일본에서 이 북방의 매 그랬죠. 이가 좀 뒤로 갔죠. 그럼 고난도가 됩니다. 원래 이 북방의 매에 이래야 되는데 앞에 일본에서를 집어넣었죠. 그럼 나에서 일본에서 이 북방의 매야. 그럼 앞에는 뭐야? 북방의 매가 나와야 돼. 가에서 북방의 매 없고 나 다도 없지. 어디가 있어? 맨 처음에 북방에 사는 매는 그랬잖아. 그래서 북방의 매가 어디로 나와야 돼? 나문단이 맨 앞으로 가시오. 이해돼? 그럼 답은 몇 번이야? 몇 번이야? 2번 아니면 4번이 된다. 근데 가를 보면 조선과 일본의 단절된 관계는 그랬지. 그럼 앞에는 뭐가 나야 돼? 단절되었다가 나와야지. 어디에 나왔어? 나문단 뒤에 나왔죠. 그죠? 그래서 나 뒤에는 가가 와야 된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확실한 건 뭐야? 이 글을 찾으시오. 이런저런 이런 근원을 찾으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성경에 따르면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사흘이라고 하면 시간상 72시간을 의미하는데 예수는 금요일에 죽어서 일요일 새벽에 부활했으니 금토일. 구체적 시간을 따진다면 48시간이 채 되지도 48시간도 안 되는데 며칠 걸렸다겠어? 사흘 만에 부활한다겠어. 그렇다면 성경에서 3일이라고 한 것은 예수의 신성성을 부각하기 위한 건데, 자 봐봐. 예수의 신성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일까? 이 말은 부각한 거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닐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에 예수 부각하면 이것은 예수의 신성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이렇게야 부각성 하는 거지. 봐봐. 뭐 한동훈 정치인이 술을 과연 마셨을까? 그날 술을 마셨을까? 그 말은 말투가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을 것 같으니까. 이해돼요? 정치인 이야기에서 미안하답니다. 그 술 안 먹은대요. 그 사람은. 먹었을까? 안 먹었을 거. 이해돼요? 과연 그랬을까? 말투 봐봐. 과연 그랬을까? 이게 좀 어려운데 봐봐. 우진아. 네 우진이 아니냐? 맞지? 우진아 했는데 대답 없고 일지를 보고 있으면 내가 이름 잘못 알았나? 우진이 맞지? 대답 좀 해. 깜짝 놀랐다. 우진아 했는데 이러고 있어. 그럼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말했나? 미안하잖아. 우진이 맞잖아. 맞다 기죠? 맞지. 우진아 지금부터 하는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라고 했어.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이 말은 내가 기분 나쁜 말 한다는 거야? 기분 듣기 좋은 말 한다는 거야? 듣기 싫은 말 한다는 거죠. 선생님 근데 지금부터 하는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마. 기분 안 나쁜 말 한다면서요. 이게 독해야.
지금부터 하는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마. 그 말은 기분 나쁜 말을 할 것 같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의 신에서 부하기 위한 것일까? 이 말투가 아니란 뜻이요. 지 읽어봐도 아니에요. 답변 안 했거든. 신서서 아무 상관없이 그럴 수밖에 이유를 막 설명하고 있잖아. 그거 중요했습니다. 여기에는 수를 세는 방식의 차이가 기입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 수에는 영 개념이 깔려 있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해당 개념 뭐가 없었다고? 영 개념이 없었대. 숫자 0이라는 게 없었대. 1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해돼요? 영 개념은 13세기가 되어서야 유럽으로 들어왔으니, 그러면 영 개념은 13세기 이전에도 있어 없어? 있었는데 13세기에 유럽으로 들어왔잖아. 영 개념이. 그러니까 1번 영 개념이 13세기 유럽에 발명됐다고 하면 틀렸지. 13세기에 유럽에 들어왔다고 했잖아. 이게 언제 처음으로 발명된지 알 수가 없어. 유럽으로 들어왔다고 했는데 유럽에 발명, 이게 어려웠어요.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쉬울 겁니다. 2번 성경에서 외우 신선서 부각하기 아니죠. 그죠? 프랑스 뭐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영이 들어오기 전 셈법의 흔적이에요. 자, 프랑스 그걸 보면 15일을 가리키는데 실제로는 몇 주를 의미한다겠죠? 2주라겠지. 2주를 가리키는 말인데 실제로는 15일이라겠잖아. 하루가 더 지났어 안 지났어? 지난 거지. 그러니까 영 개념이 들어오기 전이란 게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입니다. 4번은 알 수 없는 말이고요. 알겠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9번 10번. 9번 10번 한 지문을 주고 2개의 문제를 답하는, 이거 세트형 문장인데 지금까지 국가지 지방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세트형 문제가 1차 때도 있었고 2차 때도 있었구나. 이 지문 하나에 어쨌다 문제를 2가지 주는,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어휘를 내거나. 그럴 수도 있었구나. 근데 수능은 세트형 문제잖아, 다 대부분. 근데 공무원은 없다가 내년부터 들어간다고 한 겁니다. 이거는 수능 때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별 당황스럽지 않아요. 세트형 문제가 들어가구나. 봅시다. 9번 이 글에 출연한 내용, 이거 별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밑에서 거기 반면에 찾아봐. 반면에 대부분의 포유류에서는 찾았나? 마지막에 반면에 대부분의 포유류에서는 인두의 길이가 3번째 목표를 넘지 않으며 개의 경우는 2번째 목표를 넘지 않아. 그 다음 다른 동물의 인두에 비해 과도가 긴 인간, 그러니까 인두가 다른 동물에서 과도가 길지. 그럼 인간 인두가 다른 동물보다 훨씬 길죠. 1번 개의 인두 길이는 인간의 인두 길이가 짧다. 맞아 안 맞아? 맞죠. 1번은 정확히 맞죠. 알겠나요? 그래서 답이 1번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10번 기어부터 리을 중에 문맥상 가에 해당하는 의미, 문맥상 가를 보니까 초당 10여 개의 소리를 이것도 배경 지식이 알아야 풀 수 있는, 이거 심화할 때 했던 건데 우리가 음운과 음성과 음양의 차이를 한 적이 있나 없나? 있거든. 순주 음운, 음성, 음양 차이 한 적 있어 없어? 있죠. 음성과 음양의 차이는 뭐지? 배운들 하자면? 설명 못할 것 같은데 배우긴 배웠나? 이 중에 사람의 목소리는 뭐야? 음성. 동물의 소리나 자연의 소리는 뭐야? 음양. 사람의 소리는 음성, 자연의 소리, 동물의 소리는 음양. 이해돼? 그걸 또 물어봤죠. 아까는 음운과 음성의 차이. 결국 심화 문법이 잘 돼 있으면 쉽게 풀 수 있고, 없으면 읽고 풀어야 돼. 다만 읽고 풀면 좀 더딘다는 거야. 용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지금 용어의 싸움이에요. 용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지금을 읽을 때 빨리 정확히 읽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봐봐. 글씨를 적을지 한글이지 한글로 적잖아. 한글로 적을 때 음성을 적는 거야, 음양을 적는 거야? 음성을 적는 거죠. 음양을 어떻게 적냐? 달기 어떻게 울어? 달기 우는 거. 달기 어떻게 울어? 꽃기어로 울지 않냐? 닭 처먹기만 하고 모르냐? 달기 어떻게 꽃기어라고 울잖아. 근데 실제로 닭이 꽃기어라고 우냐?
우리 인간의 소리죠. 음성을 적는 것이 닭 소리를 어떻게 적냐 그대로 못 적죠. 알겠죠? 그러니까 음성을 적는 거, 언어의 기호성, 음향을 적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기억은 음성이야, 음향이야? 음향 침팬지 소리죠. 니은은 음성이야, 음향이야? 음성이죠, 단어니까요. 그죠? 디귿은 음성이야, 음향이야? 음성이죠, 인간 소리죠. 그럼 가의 소리는 음성이야, 음향이야? 음성, 인간의 소리죠. 음성이죠. 그게 어려우면 인간의 성대를 울려서 목소리냐 아니면 동물 소리냐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렇게 따지면 10번 가에 해당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 답이 뭐야? 1번이죠. 1번만 침팬지 소리니까 음향이니까 나머지는 인간의 소리 음성이니까 답이 1번입니다. 12번 13번 뭐가 차이죠? 방각본 출판과 새책업 차이죠. 방각본 출판과 새책업 차이. 근데 방각본 출판은 책을 목판에 새겨 대량으로 찍어낸다겠지. 어떻게 돼 있고. 두 번째 문답 보면 일종의 도서 대업. 이게 뭐야? 새책업. 이 두 개 차이. 그러니까 읽으면 대충 이해되지. 방각본 출판은 목판으로 하고 빨리빨리 찍어내는 거고. 새책업은 뭐야? 도서 대여지. 빌려주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거 잘 나오잖아. 원래 공부 잘 나와요. 두 개 차이. 이해돼? 보잉과 에어버스의 차이 등등등. 두 개의 차이. 이걸 잘하면 돼. 이거 하는 방법 여러 가지죠. 두 개 차이 하면 방각본 출판은 밑줄, 새책업은 물결표 한다든가. 알겠죠? 방각본 출판은 볼펜, 새책업은 뭐야? 사인펜을 한다든가. 이렇게 기호를 정해서 풀면 되겠죠. 그러면 읽어보면 1번 분량이 많은 제품은 책값이 비쌌기 때문에 새책가에 취급하지 않나? 새책가에서도 분량이 많아서 여러 책으로 나눠 있으면 새책료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좋다겠어, 안 좋다겠어? 좋다겠고. 두 번째 문답 봐봐. 일종의 도서 대여된 새책은 가능한 여러 종류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 데 유리하고 한 작품의 규모가 큰 것도 환영한다겠지. 규모가 크니까 분량이 많은 거 아닐까? 환영한다겠죠. 그죠? 2번 새책업자는 구비할 책을 선정할 때 시작성이 좋은 작품보다 분량이 적은 아니죠. 분량이 많아서 여러 책으로 나눌 수 있으면 새 책으로 더 받으니까 좋다겠죠. 3번 방각본 출판업자들은 책의 판매부수를 올리기 위해서 원본 내용 부연 개작? 그런가? 원본 확장 및 개작이 적잖이 이루어진 것은 뭐라겠어? 맨 마지막에 새책업자들이라고 있잖아. 그랬지? 이거 틀렸죠. 다 몇 번이야? 4번이죠. 이거는 한 번씩 확인하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기억의 의미. 기억을 봤더니 올라가다지. 기본형이. 이거 소수로 자릿수가 같아야 되지. 앞에 뭐가 올라가? 생산 비용이 올라가답니다. 무엇이 올라가답니다. 근데 2번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3번도 본사로 올라간다. 4번 서울로 올라간다야. 근데 무엇이 올라간다는 1번밖에 없죠. 답 1번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생산 비용, 돈 또는 습도,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 그런 거고 2번에 올라가다는 뭘까? 죽었다 뜻이죠. 3번에 올라가다는 뭘까? 승진, 상급기관으로 가는 거. 4번 올라가다는 뭘까? 지방에서 중앙으로 가다 뜻입니다.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는 대전이잖아. 그러면 서울로 올라간다가 맞잖아. 근데 만약에 강원도 쪽인 사람도 서울로 올라간다가 맞을까? 지도는 강원도가 더 높게 있잖아. 강원도 사람도 이번에 추석에 서울로 올라가냐? 그게 맞는 말이냐고. 맞다고. 지방에서 중앙으로 가다 또 올라가다고.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다도 올라가다고. 지방에서 중앙으로 간 것도 올라가다가 돼. 그래서 강원도 사람이 서울로 올라가도 올라가다 가능해요. 알겠죠? 근데 대전에서 서울 올라갈 때는 북쪽으로 올라간 것도 맞고 중앙으로 간 것도 맞고요. 그런 뜻이 있구나. 13번입니다. 갑부터 병 주장 분석한 내용 적절한 거. 여기서 보기 봐봐.
누구와 누구는 대립하지 않는다. 이거 엄청 쉽게 넣는데요. 자, 카메라 이쪽 볼까요? 반대는 뭘까요? 반대는 대립한다 아닌가? 대립하지 않는다, 대립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대립하지 않는다, 대립한다. 간단하지 않나? 같은 편일 때는 뭐야? 대립하지 않고 다른 편이면 대립하고 간단하죠. 그래서 대립한다. 자, 가를 보면 이에 따라서 마지막 전통적인 계급 사라지고 이제는 계급이 없는 보다 유동적인 사람이 있어요. 가는 계급이 있어 없어? 없어. 가는 계급 없대. 계급 사라졌대. 이해돼요? 나와볼까요? 나문단. 하지만 찾았어요? 하지만 뒤가 그 사람 주장이지. 경제 수준이 향상돼 지금도 이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 시장 규제 완화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계급 불평등이 고착돼 있어. 그러면 계급 있어 없어? 있죠. 얘는 계급 없음. 나는 뭐라겠어? 계급이 있음. 그러면 둘이는 대립이 돼안돼? 문제는 의평입니다. 아니죠. 가나가 아니고 갑과 을 그려야 되네. 그죠? 병복과 의평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계급의 전통적 영향력은 확실히 약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의 계급체는 여전히 경제적 불평등이 남아있다. 계급 있어 없어? 계급 있음. 병도 계급 있음이지. 그러면 얘하고 얘는 같은 편, 얘하고 얘는 다른 편 아닌가? 그러면 기억. 갑의 주장과 을의 주장은 대립하지 않는다. 틀렸지? 대립하지. 니은 을의 주장과 병의 주장은 대립하지 않는다. 맞아 안 맞아? 맞죠? 네가 병 주장과 갑 주장, 병과 갑은 대립해야 하네. 대립하겠지? 틀린 말. 다 몇 번이야? 2번. 주장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하죠. 그죠? 14번입니다. 번 가와 나를 전제로 결론이 끊을 때 결론 찾기. 가를 볼까요? 가. 축구 잘하는 사람은 모두지 모두. 그건 뭐야? 화살표, 가음 명제. 머리가 좋다. 끝. 그럼 나는 뭐야? 나 축구 잘하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축구를 잘하는 이때는 화살표가 아니 뭐야? 연원 관계, 교집합으로. 어떤 사람 뭐야? 키가 뭐라겠나? 작다네. 그러면 결론이야. 결론. 따라서 결론이야. 자, 결론하려면 매개념을 찾아야지. 그럼 요거밖에 없지 않나? 근데 여기서 어떤이 빠져야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어떤이 빠지려면 축구가 뒤로 가야 되죠. 그럼 얘하고 똑같은 따라서를 뒤로 갑니다. 얘하고 대어 문제 보면 어떤 여한테 들어가야 되지. 어떤 키가 작은 사람은 뭐야? 축구를 잘한다지. 그지? 그러면 어떤 키가 작은 사람. 결론 뭐야? 어떤 키가 작은 사람은 축구야. 근데 축구는 항상 어디로 가라겠어? 머리가 좋다. 축구는 뭐야? 머리가 좋다. 결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똑같아졌잖아. 축구는 축구가 요로 가니까. 그래서 어떤 키가 작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매개념을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15번입니다. 다음 글의 기업과 니은에 대한 평가로 올바른 것. 기업의 마케팅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유행지각, 깊은 사고, 협업 세 가지. 뭐야? 유행지각, 깊은 사고, 협업 세 가지입니다. 기업. 이 세 요소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한 것은 마케팅 프로젝트가 상당히 필수적이야. 필수. 이 세 개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프로젝트 성공 필수. 이해? 그럼 세 개를 다 하면 마케팅 프로 필수야. 하지만 봐봐. 이 세 요소를 다 달성했다고 해서
마케팅이 성공한 것은 아니라겠지.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세 요소이면 마케팅 뭐라 했냐? 성공 그랬나? 그죠? 근데 세 요소가 모두 합당해서 무조건 마케팅 성공한 건 아니라겠지. 그러니까 요것만 있으면 무조건 간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해돼요? 아, 그런 상황이구나. 세 요소가 있다 해서 무조건 되는 거. 일단 요거는 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요것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것도 있어야 이룰 수 있다는 거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있어서 이게 된 게 아니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다른 것도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지. 뭔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1번 지금까지 성공한 프로젝트가 세 가지 모두 달성했다면 기억은 강화된다.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기억은 세 요소가 있으면 마케팅 성공한다는 거야. 그러면 요게 있는 다 했는데 달성했다면 강화된다. 맞지? 답 1번이에요. 2번 볼까요?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에서 유행 지각 써가지고 하나를 안 했어.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어. 그러면 기억은 맞는 말이야. 기억은 강화돼 약화돼? 자, 기억에서는 세 가지를 다 지키면 마케팅 성공이라겠어. 세 가지 다 지키면 마케팅 성공이라고 했잖아. 근데 2번 봐봐. 성공하지 못한 게 있어. 이해돼요? 아니,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 중에 세 가지를 안 지킨 게 있다고. 그러면 기억 의견에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기억 의견은 약화된 게 아니고 강화되지. 세 가지 다 지켜야 성공한다고 했으니까 안 지켰으니까 약화됐겠지. 맞는 말이죠. 3번 유행주가 사고 세 가지 목표 달성에 실패했어. 실패했는데 성공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니은은 강화된다. 이건 알 수 없죠. 이건 알 수 없는 겁니다. 4번 유행주가 3개 달성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 그럼 니은 의견 아닌가? 그럼 니은은 약화된 게 아니고 강화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약화된다, 강화된다 내용입니다. 16번 다음 글에 기억을 강화하는 것만 모두 골라라. 기억을 봤더니 새로운 주장이 되게 됐어. 그것은 마지막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는데 그것은 혈거와 소고가 기후에 따라 밑줄 다른 장에 붙였어요. 아, 기후에 따라. 알겠죠? 앞에는 막 설명했거든. 근데 새로운 주장이 뭐야? 혈거와 소고가 기후에 따라 적응한 거래. 기후에 따라. 그러면 기억을 강화하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주장에 맞는 것, 안 맞는 것? 맞는 것 찾으라고. 기억 우기에 그랬지. 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게 기후 맞아 안 맞아? 맞지. 니은은 음집형 집과 고상집이 공전에 있는 주거 양식. 이거는 기후하고 달라 안 달라? 기후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그럼 니은하고는 상관이 없죠. 디귿은 여름에는 어디에서 겨울에는 어디서 기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 18번. 이게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자, 윗글에 가와 나 주장 평가인데 1번 강화된다, 2번 약화된다, 3번 강화된다, 4번 또 강화 약하지. 주장이 맞냐 안 맞냐. 그러면 가와 나 주장을 봐야 돼요. 가 주장을 볼까요? 국문학에서 한문으로 쓰인 문학 배제하지. 국문학에서 한문으로 쓴 것은 배제하는 거야. 한문으로 쓴 것은 국문학 아니라는 설입니다. 가고 나는 뭐야? 종래 국문학의 정의를 기본 전제로 그러니까 가 정의를 인정하되 일부 한문으로 된 문학을 국문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좀 차이점 알겠지? 가에서는 국문학에서 한문으로 쓰면 다 국문학 아니야. 나는 뭐야? 그걸 전제로 하되 일부 한문 문학을 국문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지. 이해돼? 자, 그러면 1번 봐봐. 국문으로 쓴 작품보다 한문으로 쓴 작품이 해외에서 더 인정받은데 그러면 가의 주장에는 강화돼 약화돼? 약화되지. 그래서 틀렸고요. 2번 국문학의 정의를 그 나라 사람들의 사상, 그 나라 정서를 그 나라 말각으로 표현한 거라겠어. 그러면 가의 주장은 강화돼 약화돼? 강화되죠. 그 사람 말로 그 나라 말로 쓰라겠으니까. 3번 표기 문자와 상관없이 한자가 되건 국문이 되건 상관없이 그 나라 문화를 잘 표현한 문학을
자국문학으로 인정하자. 이것은 법리적인 관리라면 나의 주장은 강화돼 약화돼? 강화되죠. 답 몇 번이야? 3번이죠. 4번 보면 훈민정음 창제 위에도 차자 표기. 차자 표기 뭐야?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린 거지. 한자로 쓰게 되면 나의 주장은 강화되겠죠. 답은 3번이네요. 18번이 좀 어려워서 아까 어렵다고 했는데요. 자, 기역 전자, 니은 후자. 자, 카메라에 좀 볼까요? 전자란 말과 후자란 말이 있습니다. 전자 뜻이 뭐죠? 앞에 것. 후자 뜻이 뭐죠? 뒤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자가 표준어가 앞에 것 이렇게. 후자는 뭐야? 뒤에 것. 이거 표준어가 됐습니다. 앞에 것 뒤에 것 표준어가 되는데요. 원래는 표준어가 아니었어요. 왜? 사이시옷은 명사 플러스 명사할 때만 집어넣거든. 근데 이거는 명사가 아니고 명사 조사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원래는 띄어쓰기 지금 표준어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합성 명사만 다 쓸 수 있는 거구나. 꼭 명사 플러스 명사가 아니어도 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무튼 앞에 거 뒤에 건데 거기 보면 이게 좀 어렵죠. 봤더니 기억 전자 중 그러면 전자는 봐봐. 앞에 즉 차이나 즉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을 한문으로 쓰인 문학 밑줄. 국문학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국문학 밑줄.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을 국문학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야. 그러면 전자는 뭐야?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 후자는 뭐야? 국문학입니다. 그게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 디귿 볼까요? 전자는 좁은 의미 국문학, 후자는 넓은 국문학이겠지. 전자는 앞에 봐봐. 앞에. 이에 따라 국문학을 지칭할 때는 순국문학과 준국문학 구별했지. 그러면 전자는 뭐야? 디귿은 순국문학. 후자는 뭐야? 준국문학. 그러면 미음과 비읍도 뭐야? 하지만 봐봐. 하지만 이런 절충안을 취하더라도 순국문학과 준국문학 구분하되겠지. 그 미음 전자는 뭐야? 순국문학. 후자는 뭐야? 준국문학. 그래서 디귿과 똑같은 것은 미음, 리을과 똑같은 것은 비읍. 이해돼? 근데 기억의 전자는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이고 니은 후자는 뭐야? 국문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죠. 답 몇 번이야? 18번은 4번이었습니다. 이해된가요? 이거 추가 질문을 하면 시간상 추가 질문하면 더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19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 갑을병정 4명의 수강청이 있습니다. 자, 갑을병 수강청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갑과 을 적어도 한 명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갑, 을 중 적어도 한 명은 뭐 신청했어? 글쓰기. 그러니까 갑과 을 중 적어도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신청하든 을이 신청하든 둘 다 신청하든 돼 안 돼? 되죠. 근데 둘 다 신청 안 하면 이건 틀린 말이지. 그죠? 통과. 을이 글쓰기 하면 자, 을이 글쓰기 신청하면 병은 말하기 듣기. 병은 뭐야? 말하기 뭐해? 듣기 신청한다고. 이렇게 하면 되지. 화살표 항상. 그죠? 그 다음 병이 뭘 신청하면? 말하기 듣기 신청하면 누가? 정은 뭘 신청해? 읽기를 신청해. 그리고 마지막은 뭐야? 정은 읽기를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not 읽기 이렇게 할게요. 그죠? 자, 그러면 볼까요? 요 두 개를 합쳐봐봐. 을이 글쓰기 하면 얘하고 똑같지 않나? 그러면 얘가 A가 B야, B는 C야. 그럼 곧바로 요것은 요거지. 그럼 요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 을이 글쓰기를 신청하면 누가? 정이 읽기를 신청하잖아. 그러면
이 문장의 대우 문장, 이 문장과 똑같은 문장은 뭔데? not, 정의, not 읽기를 하면, 예? 을이 not 뭐야? 글쓰기 한다잖아. 이해돼? 근데 정의 not 읽기네? 이게 맞지? 그러면 을이 글쓰기 잘 안 했다는 겁니다. 을이 글쓰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조 다음에 했으니까 갑은 글쓰기를 반드시 했겠죠. 이럴 때는 갑은 반드시 뭘 했어? 글쓰기 시작해. 답이 몇 번이야? 4번입니다. 알겠죠? 마지막 20번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대로 적절한 것. 시간상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언어의 형식적 요소에는 의문 형태 통사 3가지가 있고 언어의 내용적 요소는 의미가 있어. 여기만 보더라도 언어의 형식적 요소는 의문 형태 통사 3가지가 있죠. 내용은 몇 가지가 있어? 의미 하나밖에 없지. 1번 언어는 형식적 요소가 내용적으로 다양하다. 맞아 안 맞아? 맞죠. 맞잖아. 2번은 언어의 형태 탐구는 의미 탐구와 관련되지 않는다. 2번째 문단. 이처럼 언어학은 크게 말소리 탐구, 문법 탐구, 의미 탐구로 나올 수 있는데 이때 각각 해당하는 의문론, 문법, 의미 서로 관련된다. 그래서 관련된다고. 이게 관련되지 않는다. 틀린 말이죠. 문제는 3번인데요. 의사소통의 첫 단계는 언어의 형식을 소리로 전한다 했거든. 근데 그 다음 문장 봐봐. 맨 마지막 의사소통의 과정상 찾았나? 아니. 그냥 2번째 문단 볼게요. 2번째 문단. 이처럼 언어학은 크게 말소리 탐구, 문법 탐구, 의미 탐구로 나올 수 있는데 이때 각각에 해당하는 의문론, 문법, 의미로서 관련된다 그랬지. 그 다음 문장 봐봐. 이를 발화, 대화, 과정 전달 과정에 살펴보자. 화자 측면에서 언어를 발신할 때는 의미론에서 문법론을 거쳐서 의문론으로 가지. 의미론이 먼저지. 근데 3번 의사소통 첫 단계는 언어의 형식을 소리로 표현하는 것은 뭐야? 의문론에 가깝지.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틀린 말이죠. 이게 발신자 입장에서는 의미론이고, 이해돼? 수신자 입장에서는 그 반대죠. 의문론부터잖아. 그러니까 3번은 꼭 맞는 게 아니죠. 그리고 4번은 통사론 대안대 대조 중간에.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2차 예시 문제를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